자, 21번 유형이 합성함수를 가지고 어떤 두 그래프를 합성했을 때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를 찾으시오라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고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 그래프라는 방법인데, 얘는 서술형일 때 사용하는 방법. 근데 그래프는 서술형이 아닐 때 지금처럼 보기가 나와 있을 때 원지를 찾는 방법인데, 요때 사용하는 방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n축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n축 치면은 합성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똑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들이 존재할 거야.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게. 제일 어려운 걸로 갈 테니까 자, 이 레벨 3 문제로 가볼게. 레벨 3 문제로. 자, 필기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하는 설명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하는 거를 61번 있죠? 61번 밑에 공간이 굉장히 많지. 거기다가 식으로 하는 설명을 적으시고 그림으로 하는 거를 63번 그림에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두 가지를 좀 나눠 볼게. 자, 일단 식으로 할 때는 우리는 fx식과 gx식을 두 가지를 식을 다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식이나 뭐 이런 걸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되고, 자, fx가 두 가지 식이 이렇게 존재하죠? 얘는 원점을 지나고 2분의 1 증가할 때 1 증가했으니까 얘는 2x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죠? 그리고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좀 식을 빨리 찾아내야 돼. 시험 칠 때 그렇게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gx도 찾아내야 돼. 자, 그런데 gx를 할 때 그냥 gx만 적지 말고 요렇게 해서 x를 요렇게 좀 멀리 적어. 자, 멀리 적으면서 일단 x값이 두 범위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두 개가 합성돼 있죠? 합성되어 있는 요게 나와 있을 때 요식이 중요합니다. 요식. 그래서 gx 왼쪽 편에 두 번째 합성되는 저기에 할 때 일단 0 이상이고, 여기도 조금 빈칸을 넣어도 x값이 2분의 1 미만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1 이상이고 여기도 빈칸을 좀 냅두고 x 하고 얘가 1 이하일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눌게. 자, 그러면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는 1이라는 상수함수네. 그럼 여기는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1까지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똑같네. 마이너스 2. 여기 좀 띄워. x 하고 플러스 2 이렇게 적어 놓을게. 자, 첫 출발부터 저렇게 해야지 저 식을 한 번 더 적으면 시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 논리를 생각해 봅시다. G에 G0F에 요건 안 적어도 돼. X라는 것은 G에 FX 요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띄워 놓은 데다가 여기다가 F 요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F하고 X 자리에 다 집어넣어야 돼. 요렇게 하는 걸 만들어야 돼. 요거는 좀 무수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술형 할 때. 천천히 해, 천천히. 이 한 문제 가지고 오늘 한 1교시 다 해야 돼. 상관없어.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된다면 진짜 합성함수는 자유자재로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진짜 선생님이 정말 치사하게 서술형 탁 해버리면 이 서술형 적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알고 빨리 한다 해도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하는 n축을 안다고 하면은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4분 차이가 한 문제 더 푸는 데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럼 가볼게. 이제부터 중요한 해석이니까 잘 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fx. fx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 fx는 함수값의 높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란색으로 할 때 함수값의 높이가 0이 있고, 여기가 2분의 1이 있고, 여기가 1이 있고, 그러면 딱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랬더니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있는 fx의 식은, 자, 색깔을 구분할까? 노란색으로 했네? 요 식은, 저 범위에 있는 거는 얘도 있고, 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즉, 요 식도 되고, 요 식도 되는 거야. 요 식도, 두 식 다. 얘가 2x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잖아, 그치? 두 개 다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네요.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여기에는 x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1을 딱 적고, 그럼 여기 fx 처음에는 0 이상 2x 집어넣어서 2분의 1 그리고 1 하고,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0 이상 하고 2x 마이너스 2 하고 2분의 1.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식도 집어넣고 요 식도 집어넣고 둘 다 집어넣어야 돼. 그 높이에 걸리는 함수식을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너희가 할 거는 대부분 2개까지밖에 없어. 3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1까지를 범위에 있는 함수식은 뭐니? 라고 했을 때 2분의 1에서 1까지 있는 함수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식에도 이 그래프도 있고 이 그래프도 있으니까 불행하게도 요 두 개를 여기에 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2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2x 집어넣고 플러스 2 하고 2분의 1 이상 2x 하고 1, 2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얘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되고 플러스 2.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2분의 1 이상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하고 여기가 1, 2야. 요렇게 되는 거를 두 번째 작업으로 요렇게 나타내야 돼. 자, 요식 딱 적어 놓으시고. 일단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뭐 필기는 나중에 영상을 다시 봐도 되고, 그렇지만 지금 적을 때 좀 깔끔히 적어야 될 거야. 이제 한 번만 더 적으면 끝나는 거야. 요 네 개를. 식으로 하면 거의 3번 정도는 얘를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한 번이 더 줄어든 거야. 원래대로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나 적어야 돼. 시간이 엄청 부족할 수밖에 없어. 천천히 적어. 요거 계산하는 건 쉽죠? 그래서 그냥 4개 쭉 적은 거야. 괜찮죠? 자, 요거일 때 모두 당을 2로 나누면 0 이상이고 x는 4분의 1 미만. 이렇게 딱 나오겠네. 괜찮죠? 그 다음 또 쉬운 거 보자. 요식. 요거 해결했으니까 2로 나누면 4분의 1 이상 x가 2분의 1, 2야.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아래 거 이제, 잠깐만. 요거 여기다. 야,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그쵸? 요 두 식을 집어넣는 거니까, 요 두 식을. 요거 요렇게 바꿔야 돼. 요거 똑같이 만들어야 돼. 큰일 날 뻔했다. 자, 연산해볼게. 잘 봐. 얘 넘기면 마이너스 2죠? 요거 2 빼주면 얘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지? 그래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서 x가 되겠네?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얘가 4분의 3.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1. 요렇게 만들어지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2를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2를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네.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4분의 3.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2분의 1. 요렇게 해서 최종적인 식이 요렇게 튀어나왔다라고 서술형에서 적어줘야 돼. 얘가 우리가 찾는 G0F의 X식이다. 요거 빼먹어도 감점당할 겁니다. 자, 저기까지 식을 완성하고 출발할게. 그럼 이제 그래프 간단하게 하나만 딱 그리면 식으로 하는 풀이 이제 끝난 거야. 자, 다 돼가나? 보통 서술형에서도 0, x, y 이런 거 적어야 되고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1 하고 여기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 됐죠? 자, 이제 그래프를 최종적으로 완성할 때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0에서부터 4분의 1까지는 1을 그리래. 0에서부터 4분의 1까지는 1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한 거 4분의 3에서 1까지도 1을 그리래. 그럼 4분의 3에서 1까지도 1을 그리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그래프 또 그리면 요렇게 나오고 굉장히 희한한 모양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술형 할 때 요런 정도 한 단계는 생략했지만 요 정도가 서술형 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되겠니? 일단 패스. 나 같은 패스 하겠다 이거. 근데 확실히 알면 계산이 좀 빠르면 근데 여기서 2단계를 생략하고 이걸 바로 적어도 감점 당할. 엄청나게 감점 당하거든.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니? 3번 되겠죠. 2번이네, 2번. 그죠, 2번. 얘가 식으로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왼쪽 식 적을 때 공간을 띄워두고 하는 방법들,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식으로 할 때 하는 방법을 가볼게. 그래프. N축. 이게 만약에 이해된다면 합성함수 그래프는 자유자재로 그릴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들이 나오는 내신 대비 교재가 있을 때 이제 한 10문제 정도를 비슷한 거 10문제 정도를 만들어서 그래프로 연습하는 방법을 연습을 시켜줄 거야.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건 안 적어도 돼. 우리는 F를 먼저 그치고 G를 거치고 이렇게 가겠대. 여기서 출발하는 게 X고 여기서 도착하는 게 Y지? 자, 그러면 F의 치역은 G에 뭐가 되는 거니? 출발하는 거니까 정의역이 되겠지. 그럼 얘가 X고 여기가 Y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밑에 게 안 보여야 되는데. 자,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여기 있는 X가 지금 요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가 지금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Y가 지금 Y가 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얘를 90도만큼 이쪽으로 90도를 회전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요 밑에 좀 보기에 걸려도 상관없어.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그래서 요거 XY가 지금 요 XY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90도를 회전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요 높이가 똑같죠? 자, 요 그립을 하나 그려놔봐라. 공간은 좀 협소하지만 요거는 좀 꼭 그래야 돼.
그런 다음에 저 밑에 어딘가에 지워버렸네. 됐습니까? 자, 우리는 합성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얘를 거쳐서 이렇게 도착하는 거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걸 해야 돼. 그래서 노란색 X에서 주황색 Y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자, 우리는 F, G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니? G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G에서 꺾인 부분, 이게 굉장히 핵심이야. 꺾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꺾여 있는 요 지점, 여기를 쭉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야. 쭉.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0이면 똑같은 1차 함수니까 여기가 4분의 1이다. 그리고 요 지점이 4분의 3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대부분 1차 함수 가지고만 해.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않아? 그래서 잘 봐. 구간이 몇 개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넷. 아까 전에 우리 식으로 한 거 똑같은 구간이 나왔죠? 그래서 0 하고 요렇게 딱딱 해가지고 4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1 이렇게 만들게. 여기 63번 밑에다가 저 밑에, 아니 63번 저 밑에 공간에다가 요걸 그릴 거야. 괜찮지? 자, 혹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뭐 좀 필기를 하고 할 테니까 잘 봐요. 자, x 값이 0에서 4분의 1까지 이렇게 증가할 때 y, 여기서 이렇게 왔지 그래프가?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왔죠? 그럼 0에서 어디까지 증가했니라고 했더니 2분의 1까지 증가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0에서 4분의 1까지 증가할 때 y 값이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증가했다. 괜찮죠? 그러면 G 쪽을 보는 거야.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증가할 때 함수 그래프는 뭐니? 했더니 1. 그래서 0에서부터 4분의 1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1로 이렇게 그래프가 딱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안 될 걸 대비해서 지금 요걸 해주는 거야. 그 다음 X값 계속 증가시켜 볼게. 잘 봐요.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올 때,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올 때 함수 그래프는 여기서 1로 오는 거네. 결국 2분의 1에서 1까지 높아졌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에서 1까지 높아졌네 라고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그대로 올라와. 2분의 1에서 1까지 갈 때 얘는 어떻게 되니? 높이가 1에서 0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얘가 1에서 0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갈 때 1에서 0으로 줄어든다 해서 1에서 0으로 줄어든다. 요 그래프를 딱 그려준다는 뜻이야. 여러 번 해야 돼. 이거 한 번 가지고 잘 안 돼. 이 영상을 몇 번 봐야 돼 진짜. 자, 그 다음 갈게.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갈 때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갈 때 F는 어떻게 되니?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어드네. 그럼 높이가 1에서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1에서 2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네. 다 적었니? 천천히. 나중에는 이거 안 적고 그냥 바로 될 거야. 근데 이거는 몇 번은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높이가 1에서 2분의 1로 줄어들었대. 1에서부터 2분의 1 반대편으로 왔지. 그럼 1에서부터 2분의 1이면은 그래프가 여기서 1로 가는 거잖아. 높이가 0에서 1로 다시 증가했죠. 그래서 0에서부터 다시 1로 증가했다. 그러면 출발하는 2분의 1에서 여기가 이렇게 되죠.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갈 때 0에서 1까지 증가됐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됐죠? 자, 마지막 단계. 여기가 1이지. 4분의 3에서 1까지 갈 때. 4분의 3에서 1까지 갈 때.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네. 그럼 높이가 2분의 1에서 0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2분의 1에서 0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에서 0으로 줄어들면 이 높이는 계속 1이죠? 그래서 얘는 계속 1이다. 그래서 4분의 3에서 1까지 갈 때 계속 1이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얘를 n축이라고 하고 얘가 합성함수 직선으로 되는 거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적분 1, 미적분 2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삼각 함수 다 합성할 때 식으로 못해. 그래서 이런 방법을 모른다면은 거기서 킬러 문항을 절대 풀 수가 없어. 중킬러는 아니지. 거의 킬러 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끝에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전혀 풀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 자, 61번, 62번 문제 푸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61번 똑같이 두 가지로 해보고 다음 시간에 62번 똑같이 하루에 한 문제씩 이렇게 연습을 갖게. 그래서 21번 유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숙제로. 근데 난 먼저 해보고 선생님 하는 게 맞는지 비교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먼저 해봐도 된다. 이해됐죠? 나는 해볼 거야. 손 들어봐. 아니, 눈치 보지 말고. 그래, 저렇게 손들 해볼 수 있잖아. 뭐 손 든다고 뭐 이렇게 누가 그래. 공부하겠다는데. 해봐. 해보고 나서 해보는 거야. 근데 62번이 시험, 62, 63이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는 형태고 61번은 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연습을 똑같이 두 개. 안 될 때 계속 이 영상을 돌려봐. 계속. 뭐부터 출발했니? 그리고 그래프 할 때 어떻게 했니? 90도 회전은 하고 시작했니? 이렇게 해서 보통 요 과정을 대부분 생략하지만 요 과정이 그래도 연습할 때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적으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 시우가 월요일이나 월수 요거 한 문제씩 꼭 풀어달라고 꼭 얘기해줘. 알았지? 그래서 비슷한지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을 같이 해봐.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진짜. 야, 10명 중에 2명밖에 없어? 하겠다는 놈이? 차마 창피해서 손을 못 든 거야? 아니면 누가 뭐라 할까봐 손을 못 든 거야? 동아야? 민기가 뭐라 할 것 같았어? 손 들면? 아, 그래? 아, 너 안 할 거잖아. 뭐 이렇게 한 거야? 자, 지금은 F와 G 다른 함수를 합성했죠? 그러면 지금 22번에 나오는 유형은 다 뭐냐면 F0F 똑같은 함수를 두 번 합성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F0, F 했을 때 2분의 1을 가지고 그러면 조금 빠르게 F를 거치고 다시 F를 거치네. 그러면 이 자체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그래프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범위가 나오네 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지. 그런데 지워. 적지 마. F랑 G 서로 다른 게 돼 있으면은 조금 전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F와 F 자기 자신으로 된 거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서술형으로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22번 유형이니까 별표를 3개 정도 치겠습니다. 물론 심화 유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밑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풀이 방법으로 하겠지만 너희는 2개를 더 그릴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 여기다가 y는 왼쪽에 되겠다. y는 f0 f의 x, 여기다가 y는 f0 f0 f의 x. 자, 블랙라벨 스텝 3 보면은 3번 합성까지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꺾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치? 꺾이는 지점. 물론 출발하는 F이긴 한데, 여기에 처음 꺾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내리고, 여기는 당연히 1이니까 1, 1 이렇게 표현할게. 자, 여기에 대충 높이가 1 나오겠죠? 자, 그럼 F0, F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처럼 N축을 이용하든 식을 이용하든 해서 식을 만들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특이하게 요렇게 돼서 요 모양을 하나로 축소해. 그리고 하나 더 그려. 그래서 한 개에서 여기는 2개로 늘어납니다. 똑같은 모양이. 딱 저 간격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1이 있겠죠? 그러면 처음 꺾이는 거를 쭉 내렸으니까 요번에는 두 번째 꺾이는 걸 이렇게 또 내려. 두 번째 꺾이는 거 4분의 1과 4분의 3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3번 합성한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각 간격, 4개의 간격이 모두 똑같은 이 모양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게 3번 합성한 그래프다라는 거. 그래서 4개. 자, 그러면 4번 합성하면 몇 개 나오겠니? 8개 나오겠죠?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 문제로 출제되니까 요런 정도? 그래서 요 모양은 외워두는 게 편하다는 뜻입니다. 요 모양, 특이하게. 그러면 시험에는 어떤 것도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옵니다.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 그러면 F0, F는 어떻게 되겠니? 얘가 그냥 2번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럼 얘가 4번 되는 거야. 똑같잖아, 그치? 이게 되겠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2차 함수 모양이 나오는 그래프도 있거든? 그럼 꼭지점을 기준으로 2차 함수를 이렇게 2번 그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런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N축을 이용해서 이 결과를 빨리 도출해냈다면 요 그래프가 지금 그려진 상황 아니겠니? 맞죠? 그러면 y는 했을 때 이 그래프와 y는 했을 때 2분의 1, 그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그랬으니까 여기에 2분의 1에다가 y는 그거면 교점은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한 기퉁이에 좀 공간이 좀 있죠? 그래서 그래도 정석풀이는 또 가야 되니까 여기만 적었으니까 이쪽 편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쪽 편에다가 너희는 이제 정석풀이를 적을게. 지워되죠? 지운다? 다 적었나? 요 22번 유형은 시험 문제 100%입니다. 100%.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유형이 거의 대부분 다 달라. 너희 성일고는 아마 71번으로 나올 것 같아. 71번. 성일고는. 왜? 다른 건 다 그림이 있어. 근데 71, 72는 그림이 없어. 그럼 그림을 그리고 출발해야 돼. 이렇게 그림 나와 있으면 그나마 땡큐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기본 정석으로 가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기본 정석은 굉장히 그래도 식으로 해야 돼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저기 있는 거 그냥 다시 한번 적을게. f의 fx
이렇게 했을 때 얘가 2분의 1. 자, F가 2번 합성됐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 자, 첫 번째 1단계. fx를 t라고 치환합니다. 자, 치환해버리면 저 식은 뭐가 되냐면 ft는 2분의 1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준영아, 얘를 내 마음대로 t 바꿀 수 있니? 전혀 무리가 없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y는 ft와 y는 2분의 1, 아까 전에 했던 작업이랑 비슷하지.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해가지고 쭉 그었대. 그러면 여기 교점이 뭐니? 4분의 1. 여기 교점이 뭐니? 4분의 3이라는 거 쉽게 찾아낼 수는 있잖아, 그치? 비율 관계에 의해서 함수식도 할 필요는 없잖아. 아, 그러면 교점의 t 값이 4분의 1과 4분의 3이네? 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교점의 그 t가, 요 식에서 t가. 그런데 뭐 해야 되면 t라는 건 뭐라고 했니? fx라고 취하는 걸 다시 돌려줍니다. 얘가 4분의 1 또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괜찮죠? 치환했던 걸 원래대로 다시 돌려주는 것밖에 없어. 괜찮죠? 그러면 다시 이걸 지울게. 그러면 y는 fx와 y는 4분의 1과 y는 4분의 3. 요거의 교점 개수, 요거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해서 개수를 총 합쳐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1 해가지고 쭉 껐더니 2개. 여기에 4분의 3 해가지고 쭉 껐더니 2개. 그래서 4개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합성한 그래프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아까처럼 편법을 이용해서 한 거고, 외우고 있다면, 근데 외우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20번 유형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합성한 그래프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F0, F가 나오면 fx를 t로 치환하자. 요 작업만 생각해주면, 물론 어려워. 쉬운 유형은 절대 아니야. 쉬운 유형은 절대 아니야. 됐지? 오늘은 요 22번 유형만 해도 될 것 같아. 자, 한 번 더 가볼게. 잘 봐요. 자, 아직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연습을 조금 한 번 더 하고 색다른 유형으로 갈게. 좌변에 있는 요 식은 지금 똑같아. 좌변에 있는 식은 똑같고, 하품하지 말고 이놈 새끼야. 와, 이 중요한 유형 하나인데 졸려? 자, 그림이 나와 있죠? 조금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저기 나와 있는 식은 일단 그대로 한 번만 더 적을게. f에 f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대. 자, 정석풀이로 하면은 우리는 fx식을 찾아야 돼. 꼭지점의 좌표 나와 있고 y절편 나와 있으니까 이차함수식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항상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찾고 싶은 사람은 찾아도 돼. fx식을. 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뭐 하라고 했니? fx를 t라고 치환하라고 했지. 그러면 요 식은 ft는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겠네요 라고 됐네. 됐죠?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면 y는 ft와 y는 마이너스 3과의 교점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근데 요 y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이야?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그때 x값은 뭐니? 라고 했더니 0이네? 요 x값은 뭐가 되겠니? (6이겠죠) 왜? 이 간격은 같으니까. 그죠? 6 찾았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t 값이 즉 fx의 값이 0 또는 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y는 fx와 y는 0과 y는 6 이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x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이참수식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참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더니 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y는 0을 그어볼게. y는 0을 그었더니 요점 되면서 여기를 a, b라고 할게. 그러면 x 값은 a 또는 b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6 여기 어딘가에 쭉 y는 6을 그었더니 요 값이 c, 요 값이 d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또는 c 또는 d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요거 혹시 기억납니까? 요거 이해되니? 요 간격이 똑같으니까 이 두 숫자의 평균이 3이잖아, 그치? 이해되죠? 축을 기준으로 이차 함수는 항상 어떤 두 개의 실근의 합은 축에 있는 그 꼭지점의 x좌표 2배 해가지고 6. 그럼 여기도 c 플러스 d도 6.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2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축만 알고 있으면 함수식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다. 그럼 저 A, B, C, D가 모든 실근인 거죠? 그렇지. x값. A랑 C는 음수인데 더해지는 어? A랑 C는 음수인데 BD가 더 크니까. 뭐라고? A 음수, C가 음수, 맞지? 근데 B는 굉장히 큰 양수, D도 굉장히 큰 양수니까 두 개 더해서 간격이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또 질문? 또 궁금한 거? 또 얘기해도 돼. 뭐든지 상관없어. 지금 계속 요 두 개 작업 계속 하고 있는 거다, 그지? 괜찮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조금 기억해 줄게. 물론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는데, 여기 0 나오고 6이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풀이부터 조금 중요한 게, 여기에 요 교점, 요게 A잖아, 그지? 0 나온 거, 0. 요거 0 나온 거. 요 지점에 좌표가 뭐니? 0,0이지? 식을 구해서, 어디지? 여기가 여기, 맞죠? 6? 여기가 여기지? 요렇게 갔을 때, 요 지점이 지금 6,6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할 거는 y는 x라는 것을 조금 다음 문제부터는 좀 생각해주면 문제를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예로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할 테니까 잘 봐.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거를 먼저 가볼게. 이제 조금 달라진 거야. (1570번) 말고 요거부터 가보자. 자, 조금 전에 문제들은 다 어떻게 나왔냐면 f의 fx가 상수, 어떤 숫자로 나왔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f의 fx가 뭐라 나와 있니? fx로 나오죠? 69번, 70번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f의 fx
는 숫자가 아니라 fx가 나왔을 때 지금은 그려져 있지만 만약에 그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y는 x를 그리자. 얘가 해결책입니다. 얘가 해결책. 이따가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뭔가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볼게. 자, 첫 번째 무조건 뭐 하라 했지? 치환하잖아, 그치?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가 t로 바뀌었지? 얘가 t로 바뀌었지? 그래서 문자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ft는 t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가.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없죠. 괜찮죠? 자, 그러면 y는 ft와 y는 ty의 교점이네, 그지? 자, 그러면 이 교점은 x좌표와 y좌표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y는 t 위의 점이니까. y는 x 위의 점이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제 요 그림으로 갈게. ft와 y는 ty의 교점.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여기는 a, a. 요 점의 x좌표가 0이니까 0, 0. 요 점의 x좌표를 b라고 하면은 요 점이 b, b. 요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x좌표, y좌표가 똑같으니까. 자, 두 번째 저거. 그러면 다시 요 식을 만족하는 그 t 값은, 즉 fx는 뭐 있니? a랑 또는 0이랑 또는 b가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너무 많이 먹는데? 걱정돼서 그래. 전반에는 4개 먹는 놈도 있어. 하루에 너무 많이 단 걸 먹어. 너희는 젊으니까 뭐 괜찮아. 자, 그럼 똑같이 작업할게. y는 맞죠? 자, y는 fx 바뀌었지? 요건 뭐 신경 쓰지 말고, y는 a, y는 0, y는 b. 앞으로는 요 식이 나오면 얘만 생각한다면 교점이 나왔지? 빨리 하는 방법. 교점이 나왔을 때 그 교점에서 이렇게 그어버리는 거야. 얘가 y는 a잖아. 맞죠? 얘가 요 교점에서 그냥 상수함수를 그려. 얘가 y는 0이잖아. 요 교점에서 이렇게 그려, 상수함수. 그럼 얘는 y는 b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어.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 논리만 이해한다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상수함수의 교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9개 이렇게 해서 금방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혹시 의문나는 내용 있으면 얘기하시고. 괜찮으십니까? 똑바로 앉아. 동아. 니한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가 동아 이랬잖아. 동아, 에? 움찔한다. 동아, 내가 그렇게 무섭냐? 네, 나 와, 저 봐라. 옆에 애들이 비웃는 거 봐라. 놀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앞으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게. f의 fx는 fx가 나왔대.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서 이 작업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교점 있는 데서 상수함수만 그으면 되는 거야. 교점 있는 데서. 이해되니? 자,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 쉬는 시간 충분히 줄게. 인상 쓰지 마. 다 보여, 씨. 자, 식 뭐 보이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식이 보이지? 그래프 뭐가 보이니? fx하고 t, y는 x 교점이 보이지? 그럼 우리가 할 작업은 뭐라고 했니? 여기서 교점이 나왔네? 여기서 상수함수를 그어? 한 개밖에 없네, 그지? 여기 교점이 있네? 여기서 상수함수를 그었네? 하나, 둘, 셋. 그러면 3개가 나왔네? 그 다음에 여기서 교점이 있네? 그러면 쭉 그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5개가 나왔네. 여기서 교점이 있네. 상수함수를 그었더니 하나, 둘, 3개 나왔네. 3개. 여기 교점이 있네. 상수함수 그었더니 하나, 둘, 셋, 3개 나왔네. 그럼 이거 더하면 그냥 답이 된 거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요 작업이 필요 없는 거야. 요 작업이. 이 유형만큼은 개념만 빨리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제일 쉬운 거야. 제일 쉬운 거. 근데 모르면 엄청 어렵겠지, 당연히. 모르면. 됐니? 혹시 요거 이해 안 된 사람 얘기하시고 뭐 조금이라도 의문 나는 거 다 이해해야 돼? 저 0은요? 여기는 fx하고 y는 x의 교점인데 fx가 이렇게 나오잖아. 얘와 이렇게 했을 때 겹쳐지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해되겠지? 0은 여기는 y는 x만 지나는 거니까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됐지? 자, 시간 닦게. 10분까지 쉴게. 충분히 줬다. 잠깐만. 요거만 좀. 이렇게 문제는 이런 거 그림 나오면 그냥 땡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정도 식이 2개 정도 나오고, 뭐 F의 FA는 FA, 뭐 이렇게 또 그럼 묶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뭐냐면, 실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실수 값의 합을 구하래. 이게 제일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자, 그래서 고난도 문제 1571번 고난도 문제인데 번호는 뭐 크게 상관이 이렇게 해도 되겠네. 됐죠?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릴지 안 그릴지도 솔직히 힘듭니다. 근데 다 뭘로 돼 있니? 직선으로밖에 안 돼 있지. 직선으로밖에 안 돼 있을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쉽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쭉 한번 들어봅시다. x값이 0, 1, 2, 3. 그래서 똑같은 간격으로 딱 있다, 그지? 자, 그랬을 때 y값도 x에서 여기서 정의됐을 때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거래.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항상 기준만 판단하면 돼. 무조건 연속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0 집어넣으면 3이죠. 그러면 여기 높이가 3 정도 되겠네.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럼 여기도 1 집어넣으니까 1이네. 그러면 요 정도 칸을 벌려놓고 1.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1. 여기까지 딱 오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3이죠. 여기다가 2 집어넣어도 3이 나오죠. 그러면 2일 때 3으로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럼 3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직선이다라고 해서 뭐 점을 찾을 필요도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 솔직히 한 15초 정도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요거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럼 얘가 fx야. 그럼 우리는 뭘 구하냐면은 y는 x를 그릴 건데 요 점 지나고 3,3을 지나니까 이런 정도가 되겠다라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 얘가 y는 x. 일단 그림을 그렸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작업을 했니? 교점이 2개 나왔네. 교점이 2개 나왔네. 그 교점에서 우리는 뭘 하시오? y는을 그으시오. y는을 그으시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승리야, 적는 거 아니야? 적지 말고 나중에 다시 풀어보랬잖아. 이거 이해만 하라고. 고난도도 너희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봐야지. 자, 그랬을 때 그 x값 1이라는 것은 하나 찾아졌고,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 하나, 둘, 셋, 넷, 5개의 x값만 합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할 것은 여기에는 이 그래프도 y는 x와의 교점이 1이라는 걸 구해줬잖아, 그치? 그럼 신경 쓰지 않는 거야. 형사가 여길 봐야지. 어딜 보고 있니? 죽을래?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교점의 x 좌표를 구해서 얘는 y는 1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y는 몇인지를 판단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는 2에서부터 3까지야. 그거하고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여기다가 는 x를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x값 뭐 나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빨리 얘기해. 아, 몇 나오니 뭐야? 어. 2분의 9. 아, 4분의 9. 자, x값이 4분의 9면 여기는 4분의 9, 4분의 9네? 그럼 y는 4분의 9가 그려지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9를 이렇게 만들겠죠? 시험 칠 때?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자. 저기에 있는 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세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는 뭘 해야 되니? 얘가 4분의 9 나오는 x값, 얘가 4분의 9 나오는 x값, 얘가 4분의 9 나오는 x값. 그러면 요거에 대한 교점 3개가 나왔겠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은 y는 1을 가지고 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대. 1이라는 건 구해졌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요 교점의 x값만 구하면 되니까 세 번째에 있는 여기에다가 는 1 이렇게 해서 x값 하나 구해서 그 값을 합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요런 풀이로 가면 돼. 식을 뭐 다 이렇게 뭐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난 건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y는 x 해가지고 그 교점에서 이렇게 긋는 걸 했잖아.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68번 별표 치시고요.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하고 다른 게 나왔어. 자, 얘도 그림이 중요하니까 요렇게 가볼게. 자, 첫 번째 주어진 식이 뭐가 돼 있냐면 f의 fx는 fx 요거까지 했으면 굉장히 쉽잖아, 그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교점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래서 5개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저기에 뭐가 더 붙어 있냐면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죠?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얘 때문에 문제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출발하는 단계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필기를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나중에 이거 다시 캡처해가지고 다시 풀릴 거예요, 이 문제는. 첫 번째 단계 뭐라 했습니까? fx를 t로 치환하겠죠. 그럼 저 식은 ft는 t-1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해서 t가 아니라 t-1로 바뀌었다. 자, 그럼 생각해봐. y는 f는 t가 있어. 그러면 얘가 y는 t-1을 그려야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네, 그치? 자, 그러면 ft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는 t-1이라는 것을 y는 x-1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y절편을 가지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요렇게 되면서 쭉 가면서 교점이 하나, 2개 나온다라는 걸 되네, 그치? 이해되시죠? 자, 원래대로 하면 해설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의 식과 여기의 식을 구해가지고 y는 t-1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 개수만 구하는 거니까. 개수 구할 때는 식이 필요 없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걸 만족하는 그 t 값은, 즉 fx의 값은, 그런데 알지 못하지. 그래서 나는 여기를 a라고 할 거야. 여기를 b라고 할 거야. a 하고 또는 b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 똑같죠? y는 fx와 y는 a와 y는 b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뜻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걸 떠올려야 돼. 얘가 y는 x야.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다른 식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림상에다가 y는 x를 그리는 게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y는 x를 딱 그렸다. 잘 봐. 자,
a 값을 이렇게 올라오면 얘가 a, a다. 자, 지금은 이해하고 그리자. 이해하고 그리자. 그리는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a, a니까 요렇게 그으면 얘가 y는 a.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괜찮죠? 두 개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에 쭉 올라와서 x 값이 b일 때, 그럼 요 지점이 b, b네. 그러면 요렇게 그었을 때가 얘가 y는 b가 되겠죠?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그래서 총 4개가 나오겠다라고 답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도 굳이 식을 할 필요 없이 y는 x만 생각한다면, 왜냐면 이 꼴이면 다 y는 x를 생각하랬으니까 얘가 뭐가 나오더라도 똑같이 y는 x를 그려놓고 출발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하고 넘어온 이유가 뒷부분을 y는 x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이렇게 다시 넘어왔다. 그래, 32개 유형 중에서 이제 22개가 끝났는데 이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합성함수, n축,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문제들, f의 fx. 어려운 문제를 했습니다. 이제 쉬운 걸로 갈 테니까 할게. 다 됐나? 풀이 안 적은 사람 없죠? 천천히 적고 있네. 천천히 적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되면 얘기해. 일단 내가 준영아 실장님한테 그거를 언지를 해놨으니까 원장님한테도, 그러면 아마 그렇게까지 막 테스트를 잘 못 보지 않는 이상은 들어올 수 있을 거야. 근데 너무 많이 차이 나면은 친구라고 해도 같은 반에 들어올 순 없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합성함수 파트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역함수 파트로 넘어갈 거야. 자, 역함수 알고 있니? 민기야? 알고 있더라도 그냥 기본부터 갈 테니까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게.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대응표를 만들어 볼게. 어떤 x가 있겠죠? 어떤 y가 있겠네. x에서 y로의 함수가 f다라고 해서 여기에 원소가 만약에 a가 있다. 여기에 원소가 만약에 b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했다라고 되겠네. 그치? 그럼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대응표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f에 a 집어넣으면 b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네. 요걸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야.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역함수라는 말이 존재하죠. 역함수. 우리는 그냥 함수를 배웠는데 이 역이란 게 들어갔네. 역이라는 거를 한자어거든. 바꿀 역이야. 뭘 바꾸냐면 정의역과 공역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응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1로 가는 것이 f의 역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정의역에서 출발해서 공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역에서 출발해서 정의역으로 가는 이 화살표를 만드는 게 역함수야. 그럼 역함수의 기호는 어떻게 되냐면 f의 지수 부분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표시한 거. 얘가 역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서 1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대응표를, 화살표를 만들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얘에서 출발해서 얘가 도착하니까 f의 역함수 b라는 것은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시겠죠? 네, 저거 그냥 y하고 x 바꿔도 상관없어요. 정의를 내려온 거야. 바꾼 게 역함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거를 이렇게 다시 바꾸면 다시 천천히 얘기해봐. 괜찮아. 뭐든지 얘기해. 여기 개념할 때, 첫 개념할 때 잘 잡아야 돼. 그냥 x에서 y로 간 게 그냥 함수고 저게 반대로 간 게 역함수잖아요. 그러면 그냥 y 하고서 x로 해도 그것도 상관없지. 그냥 이 그림의 반대는 y에서 x로 간 거네.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f의 역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공역에서 출발해서 정의호로 가는 이런 그래프를 다시 그려도 되지만 그냥 요 안에서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화살표를 반대로 가자. 이게 역함수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또 F-A가 B라고 나와요. 아, 요거하고 지금 요거하고는 다른 거죠. 얘는 B에서 원래 저 표현은 여기가 B여야 되고 여기 A여야 되는데 나는 보통 우리는 A, B 순서대로 많이 하니까 A, B를 한 거야. 저거는 생각하지 마. 괜찮죠? 저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것만 생각해. 요 대응표에 대해서는. 저 대응표는 여기가 B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A가 있어야 돼. 저 설명은. 이해됐니? 다른 거 이해되는 거 없어? 안 되는 거?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지문상에서 이제 이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랑 얘를 괄호 안에 거하고 바깥에 있는 거를 교환했대. 교환했지? 교환하면 여기다가 역함수를 씌우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만약에 f의 27은 4x 이렇게 됐대. 그러면 얘랑 얘를 바꾸면 여기가 4x가 될 것이고 얘가 27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뀐다? f의 역함수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f의 역함수의 2는 7이래. 얘 두 개를 바꿔. 그러면 7이 될 것이고 얘가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민기야? f. 자, 왜냐면 얘가 f의 역함수인데 그거를 반대로 하면은 그냥 f하고 동일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명제에서 납P에다가 낫을 붙이면 P. 그 다음에 함수에서 F 역함수의 역함수로 하면 자기 자신 F.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한 번에 묶어서 한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더 적어 놓을 것은 이렇게 숫자로만 된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F의 GX는 HX, GX, H가 X에 관한 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요거 두 개를 만약에 바꾼다면 그러면 결국 H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X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F의 역함수가 될 것이다. 요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 요거도 하나 좀 필기를 하고 갈게. 되었습니까? 일단 역함수 출발은 다시 우리가 함수를 맨 처음에 할 때처럼 조금 쉬운 내용들이야. 근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데 이런 정도만 일단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어 놓을 것은 위쪽에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앞으로 문제 지문상에 그거를 다음에 적어도 될까? 여기다가 여기 나오는구나. 저 위쪽에다 한번 적어서 이제 혹시 이제 문제 지문상에 그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 문제가 거의 흡사한 형태가 다시 나올 거거든. 반복적으로 복습이 될 거야. 문제 지문상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대. 자, 대응표에서 생각을 해봐. 1, 2, 3, A, B, C, D 이렇게 돼서 X, Y 얘가 F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화살표 가고 이렇게 화살표 가고 이렇게 화살표 갔대. 1대1 함수죠? 그냥 함수도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설명해 볼게. F의 역함수라는 것은 이쪽으로 화살표로 만드는 게 F의 역함수야.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화살표로 반대로 해볼게. 함수가 됩니까? 화살표 출발 안 한 놈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럼 함수가 안 돼. 그럼 역함수가 되려면 얘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흰색으로 봤을 때 뭐여야 되냐면 1대1 대응. 그래서 우리가 유형 9과 8, 9에 나왔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이제부터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그냥 1대1 대응이구나. 똑같은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됐니? 자, 그러면 생각해봐. 정의역과 공역이 역함수는 바뀌는 거지. 그러면 x, y가 어떻게 되는 거니? 바뀌는 거지. x, y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도형에 이동해서 뭐에 대한 대칭? 그렇죠? 그래서 요 말이 나오면은 y는 x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증가 또는 요거는 앞쪽에서도 적은 거긴 한데 한 번 더 적을게.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하는 함수여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나왔던 바 우리 네모칸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러면 대각선 또 나오는 거야.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직선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이차함수가 이렇게 되는 이런 게 또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 역함수 앞쪽 부분 숙제할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우리 했던 파트라서 그 개념만 잘 이해하면 돼. 연속은 없어요. 연속해야지. 그치. 연속. 중요한 표현이네. 좋았어. 그래, 선생님의 모자란 자리를 너희가 다 채워줘야 돼. 설명 빈 것들이 있을 때 너희가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런 거 나왔네. 자, fx가 나왔습니다. 원래 조금 지나면 우리는 역함수식을 만드는 방법도 할 거야. 그렇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고 f가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변형을 시키겠죠. 요거 두 개 바꿔서 2는 4로 하면서 f의 2는 4. 그 다음에 요거도 바꿔 5는 7로 하면서 여기를 f. 그러면 a와 b 값을 연립해서 구할 수 있겠죠? 요거만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풀이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시험 나오겠니 이게? 1번에 나오죠. 첫 페이지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첫 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문제. 눈이 달려있니? 라고 묻는 거네. 자, f의 1은 뭐니? 라고 해서 1이 어디로 가니?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얘가 4. 그럼 f 역함수 3은 뭐니? 반대로 3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니? 이렇게 해서 얘도 4. 그래서 답은 8. 이렇게 하면 대응표에서의 역함수도 무리 없이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요것도 간단히만 하고 풀어줄 건 아니야. 자, 당연히 여기서 f의 마이너스 1은 5. 이제 빨리 해야 되겠지? f의 1은 마이너스 3. 그러면 얘 가지고 fx를 뭐로 할 수 있니? fx를 최고차항 개수도 모르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상수항은 없네 라고 이렇게 해서 식을 해서 저거 두 개 가지고 연립.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기억해 놓을 것은 나중에 답을 구해보고 알겠지만 봐봐. 2차 함수가 있네. 거의 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대부분 내가 문제를 다 검토를 해보고 했을 때 거의 99%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자, 2차 함수는 함수지. 1대1 함수니? 교점 두 개 나오니까 1대1 함수 안 되지. 1대1 함수가 안 되면 당연히 1대1 대응도 안 되는 거야. 그치?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뭔가를 할 수 없지. 그럼 2차 함수는 항상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축이죠, 축. 처음 듣는 다시 얘기해. 자, 그러면 축을 가지고 절반의 범위만 만약에 나타낸다면은 여기에서는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거지. 이 범위 내에서는. 이해되니? 그래서 2차 함수가 나왔죠? 어떤 x가 범위가 나왔지? 그럼 요게 축이 x는 2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기억나면 그걸 활용할 수 있을지. 근데 기억이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연립하면 돼. 그래도 오래 걸리진 않아. 근데 다를 때를 대비해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별표를 치고 기출이라고 적어 놓을게. 자, 아무런 표현이 없는데, 요 놈 하나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 표현 하나 때문에 문제 지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자, 그럴 때 우리는 저걸 구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위에 3 집어넣어도 8 나오고 아래 3 집어넣어도 8 나오고 연속되는 거 맞네? 이해되시죠? 그럼 대충 8이라는 높이를 요 정도로 잡을게. 자,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있는 얘 3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이네. 그럼 기울기가 1인 놈을 요렇게 대충 만드시고, 그 다음에 3보다 이상인 곳에서는 기울기가 3이죠? 기울기가 3이면 대충 이렇게 꺾으면 그래프가 됐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역함수식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첫 번째, 요거에 대해서, 뭐랄까. 요 값이 뭔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바꿀 게 없잖아, 그지? 바꿀 게 없으니까 A라고 하고 B라고 이렇게 할게. 됐니?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니? F의 A는 7. 그 다음에 F의 B는 뭐가 되니? 14. 이렇게 바뀌어버리겠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뭐 집어넣었을 때 7이라는 함수값을 가진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7이라는 함수값은 8이라는 함수값보다 더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7이네. 그때 얘가 A 값이네. 3보다 작은 값을 가지겠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노란색 있는 저 첫 번째 식에다가 A 집어넣었을 때 7. 그랬더니 A 값은 2. 3보다 작은 거 맞죠? 오케이. 두 번째. 얘는 14라는 함수값 높이를 가져야 되네. 그럼 8보다 더 큰 14라는 함수값을 가지겠대. 그러면 B를 집어넣었을 때 14가 나오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14라는 것은 주황색이니까 아래쪽에 B를 집어넣어서 3B 마이너스 1은 14. 그러면 B 값은 5로 만약에 2차식이더라도 범위를 만족하는 것만 되는 겁니다. 그럼 3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만족하네. 그럼 우리가 구할 게 A 플러스 B였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결국 7이라는 정답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다. 조금 신경 써야 돼. 좀 3하고 8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X값 3. 일 때 집어넣었을 때 둘 다 8. 교점 8. 첫 출발할 때 얘기했는데. 이해 안 되는 건 내가 얼마든지 다시 몇 번이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놈 새끼 설명을 안 듣고 딴짓했지 너. 자, 24번 유형이 너희가 앞쪽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해서 8번, 9번 유형에서 했던 거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솔직히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물론 레벨 3 같은 거, 뭐 레벨 2에서도 고난도가 있겠지만, 그거는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요거 혹시 기억나니? 한 문제 가볼게. 25번 유형까지 빠르게 갈 거니까 잘 봐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결국 1대1 대응. 요 말하고 똑같다 했죠? 자, 절대값이 나온 1차식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풀으라고 한지 기억납니까? 1번, 2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우?
뭐가 있었니? 야, 자신 있게 얘기해. 틀려도 괜찮아. 우리 민기 봐. 나 근데 민기를 좋아하는 게 틀려도 대답 잘하잖아. 그지 민기야? 맞출 때도 있잖아 그래도. 해봐, 얘기해봐. 뭐 기억나? 범위 나눠서 하는 건 맞는데 당연히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x값이 2 이상일 때 범위를 나눠서 식을 두 개 적는 건 맞는데 뭐만 알면 그 식을 적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져서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아, 빨간색으로 유형 9에 적혀 있을 텐데. 유형 9 아닌 8에 무조건 적혀 있는데? 8에 적혀 있을 것 같아. 뭐? 코시 함수 방정식은 아닙니다. 그거는 F 뭐 합, 곱, 대각선? 아닙니다. 유형 8. 연속. 그건 2번이었잖아. 필기도 안 했어? 죽을래? 아, 유형 8이 아닌가? 아, 유형 7. 유형 7. 부호가 같아요. 그렇지. 두 개의 식을 나눴을 때 한쪽이 증가면 한쪽이 증가. 그래서 1차항의 계수가 플러스. 한쪽이 감소면 한쪽이 감소. 마이너스. 그래서 부호가 같다라는 것은 1차항의 계수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된다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식을 나눌 생각을 하지 마. 자, 그러면 잘 봐. 제가 만약에 부호 반대로 풀렸대. 그럼 1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대로 풀렸대. A,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얘가 0보다 크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얘는 A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그대로 A 마이너스 3이 되고 0보다 작다니까 결국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 값은 3보다 작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84번하고 똑같습니다. 84번.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호 반대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없어? 진짜? 넘겨. 간다. 물론 레벨 3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대응표에서 역함수가 나오면 너무 쉬울 것 같지만 표가 안 주어지면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정도 하고 넘어갈게. 안 돼! 유형 25까지 해야 돼. 자, 요거는 대응표가 좀 필요해서 갈게. x에서 x로의 함수래. 요렇게 가는 게 f래. 역함수가 f의 역함수다. 자, 이거 대응표 만들어. 뭘 이 대응표 만드는데도 보고 적어.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동호야. 뭘 그걸 보고 적어. 자, 역함수가 일단 존재한다. 맞죠? 역함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다 1대1 함수처럼 화살표가 하나씩만 가면 끝나는 거야. 갔던 대로 또 못 가. 자, 가볼게. 1과 F3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1과 3이 어떤 숫자로 가면은 저거는 만족하니? 맞니? 다른 건 없니? 다른 건 없겠죠, 당연히? 이 문제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 얘가 2로 가고 얘가 5로 가는 경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민기 잘했다. 잠깐만. 바쁜데. 왜 자꾸 내려오러.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1의 역함수하고 3의 역함수를 뺐더니 2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1의 역함수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도착하는 놈하고 얘가 이쪽으로 도착하는 놈하고 2 차이 난대. 2 차이 나는 숫자는 뭐밖에 없니? 3, 5. 갔던 곳으로 못 가. 이제 이거랑 이거는 활용할 수가 없어. 그치? 그치? 그러면 1이 더 큰 거, F 역함수 1이 더 크니까 F 역함수 1이 4로 가고 F 역함수 3이 2로 간다면은 빼니까 2가 나오는 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됐니? 자, 그렇다면 한 가지씩 해결해 볼게. 자, F의 4. 이제 F다. F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야. 이 화살표 얘가 역함수니까 F의 4는 1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1이 되겠네. 라고 됐네. 그치? 자, 그러면 빈 곳. 요거 화살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나하나씩 대응되니까. 그럼 F 역함수 4. 여기서 출발해서 반대로 화살표 어디 도착하니? 했더니 얘는 5. 그래서 답은 6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대응표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연산을 빨리 해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만 보면 되겠지? 가방 싸지 마라. 죽을래? 아, 동아. 다 됐죠? 자, 한 가지만 하고 마칠 테니까 잘 봐요. 아, 이제 딴 너희만 그런 게 아니고 화목도도 마찬가지 10시에 끝나. 그러니까 진짜요? 버스 왜 못 타? 네? 아니, 항상 50분, 한 56분으로 버스를 타거든요. 다음 거 타. 왜 갑자기 왜 그렇게 됐어요? 아, 애들이 계속 한 47분, 46분부터 시계만 쳐다보길래 내가 열받아가지고 10시에 마친다 했어, 이제. 잘 봐요. 이제 우리는 식을 구하는 연습을 할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역함수는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적은 거 뭐였니? y는 x의 대칭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도형의 이동을 생각해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x, y를 바꾸는 거다라고 이렇게 했다. 원의 방정식이든 직선이든 이차함수든 뭘 다 그렇게 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거부터 하라고 했는데 이거부터 하지 마시고 순서를 바꿔도 서술형에서 감점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x, y를 바꾸는 얘를 1번으로 바꿀게. x와 y를 서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1번으로 할게. 그런 다음에 y는 x에 관한 블라블라 식으로 만들면 그때 얘가 f의 역함수에 관련된 식이다. 요게 두 번째 단계. 요 작업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요 작업만 하면.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거는 숙제로 더 나가진 않을 거야. 1592번 별표 3개 치시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 자, 두 가지 작업에 대해서 논리를 펼쳐볼게. 잘 봐요. 자, 일단 저기 있는 게 이렇게 했더니 뭔가 나왔대. 잘 모르겠어. 냅둬봐. 자, F 쪽을 봤을 때 우리는 fx를 y는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y라는 문자.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하고 플러스 a네, 그지? 여기서 출발할 거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작업 뭐 하라고 했니? x라는 거하고 y라는 것을 바꾸라며. 바꿔. x는 마이너스 2y, 다시. 마이너스 2y 플러스 a. xy 바꾼 거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작업은 이제 y는 꼴로만 만들면 그 함수식이 뭐라고 했니? f 역함수 x다. 자, 그럼 얘를 자, 마이너스 2y는 x 마이너스 a네. 그러면 따라서 y는 꼴로 고치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a가 되네. y는 꼴로만 바꾼 거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식이 f의 역함수 식이다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 이해되십니까? x, y 바꾸고 y는 꼴로 만들면 얘가 f 역함수 x야.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 다시 y를 f 역함수 x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판단을 해볼게. 얘가 얼마여야 되니? 요거여야 되겠네? 그러면 a 값은 얼마니? 1. 그 다음에 요 b 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비교해 주시오 라고 한 거야. 자, 다음 시간에 내가 분명히 물을 거야. 역함수식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뭘 해야 되니 하면 첫 번째 x, y 바꿔. 두 번째 y는으로만 만들어. 그러면 끝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빨간색으로 지금 할까? 55분이네. 자, 잘 보면 fx의 기울기랑 f의 역함수의 기울기의 관계는 뭐니?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냥 구해지는 거야. 이해되겠니? 미지수 하나를 그냥 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적을 거는 물론 뒤에 상수항들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자, fx가 ax래. 그랬을 때, 바꿨을 때 f의 역함수 x는 a분의 1x 이렇게 해서 결국 요 기울기가 1차 함수에서는 역수가 되겠다라는 거 요거 하나 표시해 두시고, 자,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 자, 여기까지 할게. 1592번은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시고, 일단 332페이지까지 한 걸로 할게. 오케이.